네, 안녕하십니까. PC쇼로 센터장 심영주 박사입니다. 유튜브에서 저희가 지난 한 2, 3년 동안에 아쿠아포닉스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종의 새로운 프로젝트로 귀농 전반에 대해서 심도 깊게 살펴보는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귀농에 대한 지원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비용 이제 융자 총액이 3억에서 5억으로 늘어났고 각 지자체들도 이에 발맞추어서 다양한 지원책들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귀농 지원자를 뽑는 규모도 늘어났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지원금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선정 대상자도 늘어났는데 전체 예산 총액은 큰 변동이 없는 걸로 아직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정이 되고도 높은 순위로 선정이 되지 못하면 비용을 쓰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자체에 따라서는 선정이 되더라도 지급하는 금액 자체, 그러니까 융자 금액 자체가 말한 5억에 못 미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귀농을 하시려는 분들은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준비를 해야지 유의미하게 귀농자로 선정되어서 좋은 성과, 즉 높은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고, 단순히 귀농자로 선정되고 돈을 많이 받고 뭐 이걸 떠나서 내가 실제로 귀농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앞으로 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귀농. 이거는 알고 시작하자. 네, 이것도 모르면 귀농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냐라는 맥락에서 짚고 넘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귀농이라고 할 때 막연히 귀농이 뭐야? 난 귀농 안 해. 난 도시가 좋은데 내가 왜 귀농해? 뭐 이런 분들부터 내가 귀농해서 정말 새로운 삶을 한번 열어보겠다라는 분들 또는 난 도시에 사는 거에 지쳤어. 그러니까 나는 좀 더 느린 삶을 살고 싶어. 네.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어. 이런 맥락에서 귀농하시는 분들. 나는 원래 시골에 살았었고, 시골에 대한 어떤, 뭐, 노스텔지아가 있어. 그래서 나는 내가 태어난 고향으로 연어처럼 회귀할래. 별의별 분들이 다 계시단 말이에요.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는 없어요.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귀농하는 분만 맞고, 나는 도시 생활에 지쳤으니까, 이제 그만, 시골에 살고 싶어가 나쁘고 이런 개념 아니에요. 모두가 맞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성공하는 것이 맞겠죠. 그것이 잘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성공하는 것이고, 제대로 마음의 어떤 안식처를 얻는 것도 성공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이것저것 다 떼어놓고, 저희는 큰 돈을 융자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현재 청년 귀농의 뭐 기본적인 어떤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 내에서 경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보고,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경제적인 성과의 전체적인 목표를 두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삶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배제되지는 않는 귀농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뭘 살펴봐야 되냐 하면, 여러분이 귀농하는 귀농 당사자인 내가 귀농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는 태어나기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뭐 100일이 채 됐나? 뭐, 한돌이 되기 전에 강원도 삼척으로 아버지를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이주를 했죠. 그래서 한 6살 때까지 살았고, 저희는 거기서 뭐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고, 돼지도 길렀었고요. 저희 아버님은 원래 강원도 삼척의 화전민, 네, 아들이었고, 저희는 대대로 다 화전민이었습니다. 화전민이 뭔지 아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귀농 또는 농촌에 사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지 어느 정도 이해해요. 네, 그다음에 성장해서도 자주 갔었고, 그 지역에 친구들도 아직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완전히 서울에서만 살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귀농, 즉 농촌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내가 귀농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물론 같은 농촌이라 할지라도 서울의 내부에도 농사 짓는 마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강원도 강릉에도 서울 뺨치는, 네. 뭐 종로 뺨치는 그런 어떤 강남은 좀 심했다. 하여튼 뭐 이랬건 저랬건 카페도 많이 있고 좋은 식당도 많이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요즘은 꼭 농촌이다 도시다라는 것에
경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첫 번째 생활 패턴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서 생활 패턴은 나하고 자는 패턴이고요. 그다음에 문화라든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아플 때 진료받는 것들, 그다음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 지금은 없더라도 언젠가는 자녀를 낳을 분들이 적지 않겠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없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농촌은 일종의 커뮤니티 라이프, 공동체로서 생활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소득이 꼭 감소하라는 법은 없지만 소득이 증가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30여 분을 축산과 각각, 그다음에 경종으로 귀농을 시킨 경험이 있는데 그 전 과정을 지금 봐드리고 있는데 올해 분들은 벌써 한 5년 정도 됐고요. 그 과정에서 소득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 이제 즉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삶 자체가 변화하게 된다. 그럼 이런 것들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이 올빼미족이에요. 또는 여러분이 이른바 얼리버드예요. 농촌은 기본적으로 올빼미족의 개념이 없습니다. 올빼미족으로 밤까지 일을 했으면 새벽에 다시 일어나야 돼요. 무한 반복으로 새벽에 일어나야 됩니다. 일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밤을 샜는지는 중요치 않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가축을 돌본다 하면 아침에 밥을 줘야 되고요. 여러분이 작물을 기른다라고 하면 아침에 물을 주고 작물들이 밤사이에 크게 문제가 없었는지 등등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커뮤니티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죠. 농촌 전체가 이를테면 내가 어떤 장목반에 속한다라고 하면 그 마을 전체가 새벽 5시, 6시부터 돌아가면서 품앗이 형태로 일을 해줘요. 근데 나는 올빼미족이니까 나는 새벽 3시에 자가지고 난 12시에 일어날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네, 그 마을 커뮤니티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문제와 취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생겨서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내 작물이나 내 동물이 제대로 가축이 성장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얼리버드였다면 오케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올빼미족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얼리버드로 강제 개종해야 됩니다. 다양한 제가 좀 통계자를 보여드리고서 뭐 올해는 통계자료도 있고 최근 통계자료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공연장이라든지 문화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작아요. 적어요, 적어요. 숫자가. 규모도 적고 숫자도 적고 프로그램도 적어요.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오페라를 봐야 돼. 나는 매주 연극을 봐야 돼. 나는 매주 뭐 클래식 음악을 들어야 돼. 힘들어져요. 네.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일반적인 지방만 가도 그런데 거기서 시골로 들어가면 당연히 반경 50km 이내에 도서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도서관이 있더라도 그 도서관의 규모나 장소의 규모가 현저히 작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40대 이전에 귀농을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 친구들은 대부분 도시로 있고 시골에 살던 친구들도 도시로 이미 이동한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젊은 나이에 반대로 이른바 지방 또는 시골로 가게 되면, 농촌으로 가게 되면, 또는 어촌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치 외딴 섬에 홀로 놓여진 것 같은, 네, 제가 좀 이제 다른 곳에서 따온 건데, 이런 느낌을 보고, 벌판에 나밖에 없어. 동네에서 내가 제일 젊어. 나머지는 다 내 바로 위에 형님이 50대 후반이야. 뭐 내 바로 위에 형님이 60대 초반이야.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걸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스스로 놀고 스스로 즐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네, 문제 없는 그런 멘탈을 붙잡고 있어야 되고, 그런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된다. 자, 의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젊으시다면 뭐 중증 질환을 갖고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으시겠지만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중증 질환이 있거나 여러분의 가족 내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시골로 내려가는 것 또는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은 잘못하면 삶을 위협하는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과거에 제가 암을 앓았고 현재도 신장을 하나 떼어낸 단신장, 신장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인데 3개월마다 병원에 가야 돼. 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저는 지금 현재 인천 영종도에 살고 있지만 시골에 살고 있고 근처에 주요한 2차 병원급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복잡한 상황이 벌어져요. 네. 우리나라가 동물병원에는 MRI, CT부터 시작해서 없는 게 없이 다 있고 동물 의료는 그야말로 웬만한 중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인간 의료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달했는데 오히려 인간 의료는 지방으로 가게 되면 조금 머리 아픈 상황들이 벌어져요. 동물 의료만도 못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현재는 여러분들이 무리가 없죠.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또는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떤 일을 하다가 뭐 트랙터에 끼어가지고 다리가 뭐 부러지거나 절단됐을 때, 또는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의 케어 등등과 관련해 그쪽에 출산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는 경우들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렇지 않는 게 맞겠지만, 만약에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아이를 케어해야 할 때 그 케어를 받을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대부분 학업을 다 마치시고, 생활 전생에 뛰어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여러분들의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나는 좋은 대학에 보낼래, 나는 공부를 많이 시킬래, 그 아이에게, 나는 좋은 교육 환경을 주고 싶어라고 하면, 어렸을 때 뛰어놓고 개구리 잡고 잠자리 잡고 물고기 잡는 것에 있어서는 좋은 환경일 수 있지만, 그 아이가 이른바 좋은 학교에 가는 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2020학년도 기준으로 지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찾은 게 그냥 빨리 나온 게 이거지. 울산광역시부터 서울특별시 사이. 울산광역시는 걔도 한때는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잘 살던 동네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1,000명당 서울대 입학생 수가 서울특별시는 14명이고요. 울산은 3.1명이에요. 세종이나 광주광역시가 왜 높으냐라고 하면 세종이 높은 이유는 하나예요. 세종에 고위 공무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행정고시를 통과한 공무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이 이렇게 높은 거고요. 대전도 별 차이 없는데 대전은 과학자들, 대전은 카이스트를 안 가, 저기 서울대를 안 가고 카이스트를 가기 때문일 거예요, 아마. 네. 그러고 나면 요 세종과 대전을 잘라내고 나면 나머지 어때요? 광주나 뭐 심지어 경기만 하더라도 서울의 절반에 못 미쳐요. 이게 모든 어떤 그 교육 현황, 교육 관련되는 환경의 어떤 그 바로미터는 아니겠지만 전체로 봤을 때 현저히 낮아요. 심지어 대구 한번 볼까요? 대구가 따로 대구 있네요. 대구는 뭐 수성구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하다라고 하지만 대구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네, 아무리 수성구가 대구의 강남이라 할지라도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수성구는 보다 높겠죠. 음.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한다. 그 안에서 네,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 다음 공동체 생활이에요. 지금 왼쪽에는 이제 한 뭐 20대 초중 중후 중후반, 30대 초반 정도 한 4, 50대 정도의 여성분들이 모여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 것들 중에 이제 농업 공동체로 했을 때 이런 이제 사진들이 나와 있는데 모두가 이렇진 않다는 거지. 이 안에도 뭐 이분들이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 안에도 반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사람들은 외로워해서 커뮤니티를 찾고 친구를 찾지만, 동료를 찾지만, 그 동료가 또 다른 문제의 원흉,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맨날 봐야 하는 농업 공동체 내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미치고 팔짝 뛰고 환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좋아하거나 그걸 받아들일 수 있거나 또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방하거나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마을하고 동떨어서 저 한쪽 구석에 따로 있는 그런 집을 찾아서 거기서 혼자 농사를 짓다. 오케이, 그럼 가능해요. 네. 또는 새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라서 그런 문제가 좀 덜하다. 뭐 텃세도 별로 없고. 그럼 오케이. 자, 소득 변화. 이게 좀 보시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라는 국가연구기관에서 본 건데 95년도 제가 95학번입니다. 이제 내년 모레면은 나이 50이 되는데 1995년도에는 도농 간의 이 소득 격차가 실질적으로 없었어요. 통계적으로 뭐 무차별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서 지금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네, 다 증가하긴 증가했지만 도시가 훨씬 더 빠르게 증가했어요. 뭔 얘기를 의미하냐? 여러분들이 일로 가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또는 이 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귀농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전략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고 개선할 수 있고 저희는 돈을 많이 벌고자 가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나는 돈을 덜 벌어도 돼. 덜 쓰고 좀 더 편한 삶을 살고 싶어. 그럼 오케이 문제 없어요. 근데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하면 일단 현실은 이러하다. 그럼 나는 이 안에서 어떻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단순히 귀농이 나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농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론 한번 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뭡니까? 삶의 방식과 철학의 변화가 필요하다. 네. 이 귀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혼하거나 또는 이사를 가면 또는 직업이 바뀌면 엄청난 삶의 변화가 초래돼요. 근데 귀농은 결혼은 제외하고 거주 지역과 직업 모두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맞죠?
그런 맥락에서 네, 우리는 변화가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어떻게 변할지까지 예견하여서 귀농을 준비하면 된다. 이건 더 나아가서 단순하게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무엇을 의미하냐? 네, 삶을 대하는 태도나 철학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상, 동경에 기반하여서 귀농하지 마시고 현실을 근간으로 귀농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짧은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더 흥미로운 귀농 그리고 아쿠아포니스 관련되는 이야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귀농과 관련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니까 누구나 편하게 말씀 주시기 감사합니다.